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크고 유명한 섬도 많지만 작고 조용한 섬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세부에서 갈 수 있는 가까우면서도 신비로운 섬인 카모테스 섬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카모테스 섬은 포로섬과 퍼시잔 섬으로 나눠지지만 중간에 연결되어 있어 두 섬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전날 남쪽에서 세부시티로 올라와 근처 호텔에서 하루 묵고 그랩을 불러 부두로 이동합니다. 이전에는 가까운 항구인 피어 1에서도 카모테스 섬으로 가는 배가 있었으나 현재는 영구 결항되어 다른 부두에서만 갈 수 있습니다. 카모테스 섬에 입도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다나오 항구와 릴로안 항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 남부터미널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다나오 지역의 항구에서 탑승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기준인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릴로안 지역 항구인 피어 88에서 탑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부두로 아직 이용객이 많지 않지만 퍼시픽몰이나 라프라프 시티가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좋은 항구입니다. 저는 보다 가까운 릴로안 부두로 가기 위해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프니를 타고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어차피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지프니와 택시 소요 시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피어 88까지 지프니를 타는 방법은 영상 끝에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피어 88 도착. 이곳이 릴로안 지역에 있는 신규 부두 피어 88입니다.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에는 편의점조차 없더라고요. 하지만 대합실 안에는 카모테스 섬으로 가려는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티켓은 오직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혹시나 몰라 여권 사본도 준비해 갔는데 별도의 서류 작성은 필요 없었습니다. 8시 30분 스케줄이었는데 1시간이나 늦은 9시 30분에 탑승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절과 시기에 따라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구글 지도를 통해 일정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사람들을 따라 페리로 이동할게요. 제가 탑승할 페리는 슈퍼셔틀 페리 28. 탑승을 하면 승무원이 티켓 확인을 합니다. 에어컨 선실은 1층. 천장에 붙어있는 좌석 번호를 보고 좌석에 앉으면 되는데요. 좌석 번호는 티켓 하단에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2층 선실도 올라가 봤는데요. 에어컨이 워낙 빵빵해서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거나 바깥 공기를 맞고 싶다면 가끔씩 올라와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2층 선실에는 간단한 라면과 음료, 스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카모테스 항구. 선적해 있던 차와 오토바이들이 먼저 빠져나간 후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면 항구의 출구입니다. 작고 아담한 섬답게 부두 앞도 조용한 편인데요. 숙소가 멀다면 앞에 있는 지프니나 트라이시클을 탑승하시면 됩니다. 흥정을 못하거나 바가지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두 앞 요금표를 확인하면 적정 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카모테스 항구에서 콘수엘로 항구까지 오토바이로 200페소라고 합니다. 정말 작은 부두로 별도의 편의시설은 없지만 작은 시장과 근처 상점가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밤에는 작은 포장마차들도 장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카모테스 섬에서 하루만 머물 거라 항구 근처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 텍사나에서 1박 48,000원에 머물렀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방 하나씩 렌트하는 건데 이날은 저희 말곤 아무도 없어서 집 전체를 빌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숙소 주인에게 부탁해서 숙소로 탁송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잘 관리된 섬 카모테스. 다만 거리에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가 지고 운전할 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들린 곳은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해 포로섬과 퍼시잔 섬을 잇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에 주차를 하니 관리인이 시트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박스로 덮어주셨어요. 시장 안에는 다양한 과채류들과 생선, 육류 등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70, 80년대 같은 느낌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시장 뒤편엔 식당가가 있는데요.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어 눈길이 가는 대로 주문해봤습니다. 돼지고기, 고추 등을 볶아 밥과 함께 주는 덮밥으로 필리핀의 국민 음식 시시그,
돼지 내장, 닭고기 육수 등으로 맛을 낸 필리핀식 국수, 바추이와 케밥과 유사한 샤와르마라는 할랄 푸드까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지만 특히나 국수 국물이 끝내줬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바나나 농장을 따라 출발합니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가면 저희가 이곳에 입도한 목적이 나옵니다. 참고로 카모테스 섬 곳곳에서도 환경보호세를 받는데요. 이곳은 인당 10페소. 목적지 어메이징 아일랜드 케이브에 도착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포함한 입장료는 100페소. 카모테스에선 1000페소 같이 큰 돈을 지불할 경우 많이 곤란해하니 입도 전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꿔오시는 것을 추천해요. 입구에 걸려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갈게요. 많이 낡아 보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착용은 필수. 이곳에는 가이드가 있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굴을 함께 들어가 볼까요? 참고로 스노클링 장비는 개별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어메이징 케이브는 입장부터 먼저 잠수를 해야 하니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잠수 후 구멍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세요. 구멍을 통해서 나오면 완전한 동굴 내부로 들어오는데요. 카모테스 섬에는 이렇게 동굴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동굴마다 특징이 다 다른데요. 어메이징 케이브는 동굴의 완전한 어둠을 느끼며 헤엄칠 수 있는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은 심연. 동굴의 구멍으로 바다와 밀물이 섞여 물고기들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해요. 다음 동굴은 또 어떤 모습일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번엔 파라이소 케이브. 입장 전 환경보호세 인당 5페소를 지불해주세요.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볼게요.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을 따라 걸으면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이 동굴은 어메이징 케이브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파라이소 케이브는 구명조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수영을 못하신다면 팔튜브를 가져가면 부피도 작아서 딱입니다. 동굴의 신기한 점은 물 안을 들여다보면 발이 닿을 것 같은데 보이는 것만큼 얕지 않고 엄청나게 깊어 묘한 흥분감을 줍니다. 바다 같은 곳에 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묘한 두려움과 설렘이 생기는 동굴 수영.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동굴은 헤븐 케이브.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볼게요. 헤븐 케이브는 또 어떤 곳일까요? 이곳에도 가이드가 있어 따라 내려갑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동굴 그 자체. 동굴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동굴 속에는 샤이닝 스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돌을 만지면 왼쪽의 돌처럼 흑색으로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기 보이시나요? 과일박쥐라는 종으로 바나나나 파파야 등을 먹는 순한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동굴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시는데요. 손으로 때리면 맑은 소리가 나는 돌도 있는데요. 즉석으로 펼쳐지는 멋진 연주. 더 깊이 들어가면 잠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도 있는데요. 동굴 구조물 여기저기서 가이드가 튀어나오는데 전생의 오징어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너무 유쾌했던 가이드를 위해 팁박스에 팁을 넣고 해가 지기 전에 숙소로 복귀합니다.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 재래시장. 카모테스에서는 망고 1kg에 240페소에 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고즈넉한 섬과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밤에는 근처를 산책했는데 부두 앞에 산페드로 상도 있고 부두 옆 포장마차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구매해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섭니다. 저희가 방문한 마지막 동굴은 바로 부킬레 케이브.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볼게요. 벌써부터 심상치 않게 보이는 박쥐들. 이 동굴도 지금까지의 동굴과는 또 다른 동굴이죠. 특히나 이 동굴은 박쥐들의 삶의 터전 그 자체. 가장 처음 만난 가이드가 이곳은 꼭 가보라고 했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뚫린 천정으로 쏟아지는 빛이 마치 예수라도 등장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신이시여 로또 1등 한 번만. 이 멋진 곳을 배경으로 영화도 촬영했다고 하여
필리핀 국민들에겐 꽤 유명한 명소인 것 같았어요. 이 동굴도 만조시엔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물이 찬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 달 주기라 운이 좋으시다면 만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항구 옆 재래시장에 있는 로컬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는데요. 밥 개수와 원하는 반찬을 고르면 담아주는데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하더라고요. 돌아가는 배편은 부두를 바라보는 방향 오른편에 있는 슈퍼셔틀 페리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카모테스 항구에는 이렇다 할 항구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항구 이용료는 별도로 없지만 화장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 5페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 출항 시간이 되어 부두로 나갑니다. 입구에 있는 관리인에게 발권한 티켓을 확인받고 타고 왔던 페리와 같은 페리를 탑승하면 됩니다. 카모테스 섬 안에도 세레스 버스가 다니는데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설명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혹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선실 앞 직원에게 건표를 받은 후 선실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선 시 차들이 먼저 빠져나간 후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데요. 미리 나가서 매연과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객실에 조금 더 앉아있다가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랩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호출되지 않더라고요. 항구 앞 택시 기사들과 흥정해서 세부시티로 돌아가셔도 되고 저희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현지인들의 교통수단 지프니를 타고 갑니다. 부두 맞은편 릴로안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되는데요. 정확한 주소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탈 지프니는 25번. 요금은 승무원이 나중에 징수하니 일단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세부 막탄공항으로 가기 위해 퍼시픽몰에서 하차할 예정입니다. 승객이 정말 많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한다는 점. 항구로 올 때는 출근 시간, 갈 때는 퇴근 시간이 겹쳐 길이 엄청 막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지프니를 타시는 게 좋아요. 지프니에는 안내방송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보거나 승무원에게 하차할 위치를 알려주면 도착할 때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카모테스 1박 2일 짧은 여행이 끝났습니다. 관점에 따라 볼 곳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가던 곳, 항상 먹던 것 말고 색다른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